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삼국시대 때 책사들입니다. 지금 금방 보셨던 문신들 중에서 첫 번째 분 보시면 굉장히 못생겼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 바로 방통이에요. 네, 이제 방통은 이제 얼굴이 좀 검은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방통을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삼국지를 어떻게 보시면 권명전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삼국지에서 권명이 괴착이 너무 뛰어나다 해서 용에 비유해서 와룡이라고 부르고, 방통을 제갈공명 못지않은 계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봉황에 비해서 봉추라고 불러요. 와영봉추. 워롱펑츠 더이 더텐샤. 네, 무슨 얘기냐면 와영봉추 중에서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뜻인데 지금 제갈공명은 굉장히 잘하시죠. 네, 그런데 방통은 잘 모르시는 분들 더 많으신데, 방통이 처음에 가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송권한테 갔어요. 네, 근데 송권이 잘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유비한테 갔는데 유비도 잘 써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삼국지에서 얼굴이 못생겨서 이름을 못 날렸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이제 방통에 대해서 못생겨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유비의 등용을 받아요. 네, 방통이. 그리고 유비의 말도 방통한테 드리고, 유비한테 나가는 헛살을 막아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방통입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라 할 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방통보다 더 충성. 네, 중국에서 이제 삼국지에서 이미 충성하시면 떠오르는 분이 바로 관우예요. 네, 지금 보이시는 분이 관우인데, 관우로 하시게 되면 이제 얘기 드릴 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관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아요. 예, 관우 썰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관우에 대한 야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야사가 뭐냐 하면, 관우가 이제 지금 이 땅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관우가. 네, 그런데 안 싸워도 되는 그런 저녁에 자기의 자부심 때문에, 겨우 자만 때문에 싸우러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관우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전쟁터를 청소하는 이제 병사들이 죽은 사람이 관우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우의 머리를 따서 관우의 머리를 갖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관우의 머리를 갖고 장사를 좀 할 수 있는지.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는 관우의 머리를 유비한테 갖다 주는 거, 하나는 관우의 머리를 조조한테 갖다 주는 거,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게 됐다가 결국에는 조조한테 갖다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관우의 머리를 따서 조조한테 갖다 주는데, 조조가 관우의 머리를 보자마자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네. 평생 동안 관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이 조조예요. 어떤 제의까지 했냐 하면, 관우한테 나랑 같이 천하를 때릴 생각이 없냐. 네, 나랑 같이라는 무슨 얘기냐, 나랑 함께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랑 동일한 자리에 서서 우리 같이 세상을 얻어봅시다. 이 정도 제안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 의미 때문에, 형님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뭐 죽은 다음에 조조한테 가게 됐는데, 조조가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장문화를 치러드립니다. 가장 화려한 장문화를 치러드리는데, 거기에서 조조가 천한 명언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늑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여기에서 늑대들이 살아가는 시대, 삼국시대가 바로 늑대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서로 울고 뜯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양같은 마음을 가졌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관우가 큰 죽임을 막기 위해서 작은 죽임을 하는 사람이 관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장군님이 병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와요. 싸우러 오는데 다 죽여버리면 돼요. 네, 그런데 관우는 다 죽여버리지 않고 와서 장군님만 죽여버립니다. 장군님 목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밑에 병사들이 살아도 돼요. 근데 장군이 죽었는데 뭐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작은 죽음을 하는 사람이 관우다. 마음이 엄청 여리다. 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중국 글자 중에서 의리의 의자 보세요. 뭐 이거는 사실인지는 검증이 안 되는데, 이 야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의리의 의자를 이렇게 쓰이게 됐다고 하는데, 의리의 의자 아랫부분을 바꿔보면 위에 양이라는 양자예요. 네, 그리고 윗부분을 바꿔 밑에 보시면 나라는 아자입니다. 그래서 양같은 마음을 가진 나가 의리라. 이게 바로 관우다. 예, 관우의 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의리의 의자가 이렇게 쓰여지게 됐다 하고 얘기하는데, 관우의 의리의 의자, 이렇게 나오는 글자라고 합니다.
금방 전에 관우를 고용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이동하시는 순서가 죽은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 삼형제 중에서 제일 처음에 관우가 죽고 두 번째는 장비가 죽어요. 유비 잠깐 기다려. 네. 관우 장비한테 갈게.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사람이 장비예요. 네, 근데 장비는 어떻게 죽냐하면 장비가 삼국지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형제 중에서 관우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장비가 굉장히 비통해요. 예, 그리고 장비가 이제 맨날 술 마시고 주사가 또 안 좋아요. 사람이 술 마시면 이제 병사도 때려요. 맨날 때려요. 예, 그러니까 병사들이 굉장히 악심을 품고 있는데 장비가 어느 하루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가 3일 뒤에 이제 형님의 제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사 술 만취한 상태에서 병사한테 얘기를 해요. 수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입는 옷이 있잖아요. 네, 옷을 400겐지를 3일 사이에 형님 3일 뒤에 형님이 제사니까 3일 사이에 만들어 오느라고 명을 내렸는데 장비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병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하게 됐습니다. 왜? 명을 받으면 3일 사이에 400견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3일 뒤에 거명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명을 안 받으면 지금 죽어야 돼요. 거명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날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명을 받고 3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벌은 다음에 돌아가서 생각해요. 자면서. 남자로 태어나서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냐.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고 죽기 전에 큰일 한번 하고 죽자 하고 생각하고 장비를 죽이는 일을 계획을 해요. 네, 장비를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야심한 마음에 칼을 뽑아들고 장비를 죽이러 가는데 장비가 지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찌르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요. 왜? 장비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혹시 눈 뜨고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눈 뜨고 자요. 네, 여자애인데 얘는 왜서 눈 뜨고 자냐 하면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이제 한국 갔다 온 다음부터 눈 뜨고 자요. 얘는 너무 많이 잘라서 눈 뜨고 자는 거고 장비는 원래 지금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찌르지는 못하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칼을 장비의 목 위에 딱 대요. 근데 잠결에 지금 쇠가 여기에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렵거나 어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잠결에 이렇게 한번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칼이 들어가면서 장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장비예요. 자, 지금 관우가 죽고 장비도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삼형제 죽은 사람이 바로 유비예요. 유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 아까 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자, 유비의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유비의 손자입니다. 유선이에요. 근데 유비 아들이 유선이 아니냐? 유비 아들은 려산이고 쟤는 려찬이에요. 우리말은 다 유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선이고 오른쪽에 그러면 유비의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 없는 이유는 이제 삼국지 이 무사가 이제 저 1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극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극도로 이게 빠져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유비의 아들의 초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근데 유비의 손자는 왜 했냐?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끝까지 그 나라를 지키고 끝까지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유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이 있는데 유비의 아들은 없습니다. 안으로 갈게요. 아까 오실 때 이 사당을 이제 무후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후사는 제갈량을 말하는 얘기인데 제갈량은 왜 아직도 안 나오냐? 지금부터 제갈량 만나러 갈 거예요. 자, 내려가실게요. 지금 금방 계단 따라 지금 내려와서 지금 무후사 제갈량 만나러 왔는데요. 계단 따라 왜서 내려오냐 하면 지금 무후사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후는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당의 주인이 제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후의 시대 때 명나라 때 이제 황제 유비를 얘기 모셔오면서 한소열 황제의 묘시대에서 한소열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후사라고 더 많이 불러요, 이곳을. 그러니까 유비 제갈량은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안쪽 아래쪽에 계단 따라 금방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유비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손님인데 황제이기 때문에 바깥 위쪽에 이러시기 때문에 주인 만나러 갈 때 보통 다 올라가시는데 유독 무후사만 이렇게 내려와서 주인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면 꼭 얘기해야 되는 분이
부분이 있는데 삼고초려예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도망만 다녔어요. 싸운다 하면 도망만 다니고 싸운다 하면 도망만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나한테는 이제 용맹한 관우도 있고 싸움을 잘하는 장비도 있는데 왜서 내가 도망만 다녀야 되지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의 추천에 따라서 책사를 찾으러 가는데 그 책사가 바로 와용 선생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만나러 갔는데 처음에 제갈량 모시러 갔을 때 이제 유비, 관우, 장비까지 모시러 갔습니다. 와룡사님 모시러 갔어요. 와룡 선생 계십니까 하니까 와룡 선생님 어디 놀러 갔대요. 그러니까 다음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내리고 다시 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와요. 와룡 선생님 계십니까 하니까 또 놀러 갔대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갔다가 3분만에 다시 옵니다. 와룡 선생님 계십니까 하니까 계시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울까요? 하니까 깨우지 말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딱 깬 다음에 옆에 사람이 계시니까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왜 왔냐고 하니까 내가 이 유비인데 이제 한실의 황손이고 뭐 유비 자기 소개를 해요. 손 다음에 천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책사님이 필요하시니까 저한테 도와주러 오세요 하는데 첫 번째 제갈량이 이분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 국책에는 나라 정치에는 뜻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데 유비가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황제가 책사한테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왜 우냐하면 책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나라를 통일할 수가 없고 통일 못하면 뭐 지식구 이름을 뭐 이유를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받고 유비를 도와주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유비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삼국지를 제갈 본명전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해요. 바로 안에 계시는 이제 제갈량 본명입니다. 지금 이곳은 황제 유비 만나러 가시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인데 무우사에서 사진 찍으면 가장 이쁘게 나오는 곳이에요. 자, 가볼게요. 여기가 바로 해릉입니다. 유비를 모시는 곳이에요. 유비의 묘지입니다. 중국에 3대 묘지가 있는데 도굴당하지 않은 3대 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진시황의 묘지예요.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진시황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보호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파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파서 있어야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측천무예요. 측천무는 누구냐 하면 중국에서 유일한 여자 황제입니다. 측천무. 굉장히 멋있는 여자죠. 중국에서 유일한 여자 황제니까. 이 여자 황제 묘지는 중국에서 군벌시대 때, 중국의 내전시대 때부터 그 묘지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아무리 폭격해도 입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존되는 묘지고 세 번째 도굴당하지 않은 묘지가 바로 이 묘지입니다. 근데 이곳을 왜서 도굴하지 않나 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 묘지를 만든 사람이 제갈공명입니다. 그런데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황제, 자기가 모시는 황제의 묘지인데 뭐 이 안에 기관 같은 것을 안 넣었겠냐. 근데 계책이 제갈량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을 길밖에 없다 해서 가만히 놔두고, 두 번째는 유비, 관우, 장비하면 의리잖아요. 근데 이 도굴하는 사람들도 이 의리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남겨져 있는 게 바로 유비의 묘지예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입니다. 산이에요. 근데 묘지인데 왜서 이렇게 산이냐? 근데 후에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해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요것을 이해하기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문화 차이냐 하면, 우리 한국에 가시면, 왕릉에 가시면 굉장히 벌초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천성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하면, 이 묘지 위에서 자란 생명이 그 영혼의 지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에 벌초는 안 하는데 이 나무가
이 묘지를 덮지 않을 정도까지만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써 이제 사천성 성도시 모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다음에도 이제 동강원도 있고 이게 구체구도 있고 황룡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지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관광지 가서도 이런 식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